네, 이번에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들과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월부터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국민참여재판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요, 여기서의 특징은 이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는요, 형사재판만이 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가능합니다. 다른 재판들은요, 가능하지 않은데요. 이 국민참여재판제도라는 것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20세가 넘은 모든 국민들 중에 이제 마구잡이로 뽑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토의를 거쳐서 이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을 내리고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죠. 자, 법관은 배심원의 판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큰 특징이 되겠죠? 반드시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할 수 있겠죠? 판결을 따르지 않을 때는 판결문의 그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만약 이 배심원들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판결문에 왜 자신이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는가의 이유를 밝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내용은 정리하면서요. 요거는 참고 자료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내용 들어갑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들이 있는데요.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사회 질서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헌법에서는 법원의 조직이나 운영을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하여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사법권의 독립이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 자, 헌법에서는 법원, 자, 이게 헌법에서 이렇게 제정을 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조금 더 이게 그러면 완전 우리나라 최고의 법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헌법으로부터 법원의 조직이나 운영을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 그러면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 것이죠.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또한 법관의 신분을 보장을 하게 됩니다. 법관의 신분 보장이 되겠죠? 법관의 신분 보장.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판단하도록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를 하여 양심이라는 것에 따라 판단하도록 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재판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재판의 기본 원칙에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재판
바로 공개재판주의와 증거재판주의라는 것입니다. 공개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라는 것인데, 재판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단순한 정황만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잘못된 판결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범죄 사실의 인정, 이것이 반드시 증거에 대해서 왜 증거 재판주의를 하냐면 구체적인 증거 없이 단순한 정황만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요. 이것이 잘못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 이 범죄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증거재판주의.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는 공개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공개재판주의란 재판의 과정과 그 결과를 일반인에게, 즉 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투명한 재판이 되겠죠. 그러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심급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심급제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급제도, 3급이 아니라는 것, 심급제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민주국가에서는 급을 달리하는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심급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요런 기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기관에서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 되면 내가 또 재판을 원한다면 그 두 번째 단계인 이 재판으로 가고 또 원한다면 이 세 번째 단계인 요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급을 달리하여 이 몇 급인지 그 급을 달리하여서 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심급제도라는 것은 법관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법관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재판이 되면서 공정한 재판이 실현이 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심급제도를 실시를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한 사건에 대하여 3번까지 판결을 받을 수 있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형사 사건의 심급제도, 민사, 형사사건, 민사재판, 형사재판 아셨죠? 그걸 민형사 사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민형사 사건의 심급제도를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거를 제가 그러면 쓰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하나씩 채워 넣으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지방법원이라는 것이 가장 밑에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곳에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통 분쟁이 해결되는데, 자, 지방법원에서는요, 단독판사가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있고, 합의부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단독 판사가 한 명인 것이고 합의부는 3명의 판사가 위치를 하여서요. 3명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기초적인 간단한 그런 사건들이라면요. 대부분 이 지방법원의 단독 판사로 이제 사건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조금 그 수준이 있고 난이도가 있는 그런 조금 그게 꼬여 있다. 조금 그렇다 하면요. 합의부에서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럼 지금 1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여기서 만족을 못해. 내가 이거는 이 판사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항소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1심에서 2심에 올라가는 것을 항소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해요. 항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소. 자, 그러면 지방법원에서 합의부로 갑니다. 자, 여기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서 만족을 못한다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가야겠죠. 그리고 지방법원 합의부는 이 단독판사보다 높은 데니까 고등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심.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내가 이 모든 이 사건들, 민형사 사건들의 맨 끝, 가장 최종 끝까지 간다라는 말의 진자는 대법원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대법원이 3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심에서 3심으로 올라가는 것을 상고라고 해요. 항소, 상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3심까지,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1심에서 2심으로, 여기서 만족을 못해서 2심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항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이 합의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에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법원, 법원 한입으로 올라가야겠죠? 합의부로 올라가서 이제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근데 지방법원 합의부는요, 이 단독판사보다는 조금 높은 위치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으로 가게 되고요. 이 둘 중에서도 만족하지 못한다. 2심까지도 안 된다 해결이. 그러면 3심으로 올라가는데 이 3심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항소 상고. 그래서 모든 그 민형사 사건의 끝은 대법원이 되겠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보통 해결이 돼요. 그 전에 원래는 여기에서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극히 드문 좀 사건이 심각한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올라간다. 요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렇게 해서 꿀단지 정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배운 내용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알고만 넘어가면 된다고 했고,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형사재판에서만 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실행이 되는 것이고, 법관은 배심원의 판결, 그러니까 판사는 배심원의 판결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따르지 않는다면 판결문의 그 이유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했고, 중요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과 그리고 공개재판주의, 그 증거재판주의, 재판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일단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법원 조직이 운영하는 것을 이 다른 두 국가 기관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헌법과 법률로서만 이 근거를 해서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도록 하고요. 재판의 기본 원칙은 공개재판주의, 재판의 심리나 판결을 공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공개재판주의와 정확한 판단, 정황만 판단을 하면요, 잘못된 판결이 될 가능성이 있고,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그러한 주의는, 그렇죠, 증거재판주의가 되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근거에 의해야 한다. 자, 이제 신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3심, 총 3번의 재판을 할 수 있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에서 하고 또 지방법원의
합의 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심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2심으로 올라가죠. 이게 항소의 과정을 거쳐서 2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단독판사, 지방법원 단독판사에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였다면 고등법원으로 2심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3심으로 올라가는 것을 상고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우리 3심은 무조건 대법원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무조건 대법원에서 사건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의 제도들을 조금 한 번씩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단원 마무리의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단원 마무리하면서 우리 내용 정리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네, 오늘도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단원이었습니다. 우리 11단원이요. 그죠? 아마 이렇게 요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은요, 반드시 강의를 한 번씩만 더 보셔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재밌게 강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